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탁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의료기관 중심의 접종하는 트랙은 예전에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유사한 방식으로 접종 기관을 지정해서 접종을 진행하는 방식과 이와는 별도로 접종센터를 만들어서 접종센터에서 그 접종을 진행하는 두 가지의 방식을 병행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밀집도에 대한 부분도 해소를 하고 그리고 또 안전접종을 위해서는 충분한 그런 예진과 충분한 또 대기 공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접종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와 또 보관 유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전질의 5번째 질문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 당시에는 우선 접종 대상을 3,600만 명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계획안에는 우선 접종 대상자가 3,252만 명 약이라고 나왔습니다. 혹시 정부가 구상하는 우선 접종 대상은 몇 명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제 개략적인 그런 내용은 지난 12월 브리핑 때 그 말씀드렸고 오늘 보도 자료에도 우선 접종 대상자 범위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세부 그 내용들을 현재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의 만성질환의 범위인 건지 뭐 이런 부분들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까지를 시설의 범위로 포함하는지 하는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파악하고 등록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진행이 돼야 정확한 대상자에 대한 수치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중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이나 만성질환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집계하는 데서의 숫자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접종 대상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 숫자라는 거는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3,600만, 3,200만에서 3,600만 정도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그런 명단과 또 규모에 대한 파악을 지자체, 관계부처, 관련 협회를 통해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전 질문 2번째입니다. 백신 접종 시작 시점이 2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건 변화가 없는지, 또 2월 말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이외에 다른 어떤 제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코박스 퍼실리티 물량이 2월 말 이전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2월 말로 예방접종 시작하는 거는 변함없이 그 일정을 가지고서 허가, 그다음에 백신 출하 그 검정에 대한 부분, 또 접종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박스 퍼실리티 관련해서는 현재 계속 저희가 제공 가능한 백신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 그 백신에 대한 구매 의사나 일정에 대해서 계속 그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도 코박스에서 그 부분을 확정지어 주지는 않고 국가 간의 그 소통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백신의 종류와 공급 시기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1월 말 2월부터 4월, 2월 상반기에 전 국민 대상 한 3% 정도의 물량을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각 국가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공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코박스하고 제공받을 백신의 종류와 물량 그리고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사전 질의 3번째와 또 현장 질의 7번째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질문 동일한 내용이라서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사전 질의 3번째 질문이 빠른 코로나 억제를 위해서 홍역 등 예방에 사용되는 MMR 백신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인터뷰를 통해 제기되고 있고 또 일부의 호응이 일고 있는 것 같다고 기자님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오늘 보도를 통해서 또 이제 그 홍역
MMR 백신이 코로나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MMR 백신 또는 결핵 백신 등이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일부 그 연구자들의 의견과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MMR 백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나 중증도를 낮춘다는 그런 보고가 논문으로 발표된 거는 있지만 임상시험이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이 백신이 어느 정도 코로나19 백신을 대체할 정도의 과학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히 작년에는 백신 개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컸지만 지금은 이미 허가되고 효과가 입증된 그런 백신들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확실히 증명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내주신 질의입니다.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국내 도입 예정인 백신들의 고령자 대상 임상시험 결과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 고령자 대상 임상시험이 얼마나 또 어느 규모로 어느 기간 동안 진행이 됐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또 나머지 백신은 어떤지 설명이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식약처에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도 고령자 임상 결과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백신들도 고령자 임상 결과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고령자 대상 규모나 기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가 완료되면 그걸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세 번째 질문 주신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신 유통 관리가 어디까지 준비된 상황인지 업계에서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던데 비용상의 문제로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음 달 백신 접종에는 차질이 없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입니다. 네, 현재 백신 유통 관리 관련해서는 4개 회사의 제품을 저희가 백신을 공급받아서 보관과 유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거를 업계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로부터 계획서나 이런 제안서를 받아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4가지의 다른 플랫폼 백신들을 안전하게 접종 기간까지 할 수 있는지 한두 개의 어떤 기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통합 유통센터나 이런 물류 체계를 만드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장 질의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문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공개된 권장 연령으로 보면 고등학생도 접종이 가능한 것 같다라고 설명하셨고 어린이가 아닌 일정 연령 이상의 청소년 대상도 접종을 혹시 고려하고 있는지 만일 고려하고 있다면 몇 살부터 또 언제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네, 백신에 따라서 아마 허가상에 나와 있는 연령과 또 보건당국이 권고하는 연령이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청소년이나 소아 청소년인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위중도나 이런 임상적인 그런 치명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물론 전파의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치명률을 낮춘다는 의미에서는 우선순위가 이제 그러니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임상시험이 되는 허가가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효과
면도 있지만 안전성 측면에서의 어떤 임상시험 결과들이 도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게 허가가 확대가 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접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아니면은 의료계 그리고 필요하면 국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아직은 청소년 대상 접종을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경향신문 이창준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금일 오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운송 임무는 군에서 맡기로 결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수송본부장은 육군 참모 차장이 맡게 됐다라는 등 구체적인 내용도 보도가 됐습니다. 해당 내용들이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결정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네, 오늘 그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접종 그 대응 추진단은 질병청만이 아니라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포함해서 협력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 또 추진단은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외교부, 문체부 그리고 또 여러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서 예방접종 준비를 범부처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을 포함해서 각 부처가 담당할 세부 역할 등을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하고 협의해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네, 현장 12번째 질문입니다. 채널A 이다혜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기자님 설명은 집단 면역 목표 시점이 3분기로 발표가 됐다가 최근에 현안 질의에서 11월 목표로 설명을 했는데 차이가 생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릴 때도 이제 3분기, 4분기에 예방접종 물량이 상당수 들어올 걸로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3분기 때 접종을 최대한 집단 면역 수준을 도달할 수 있는 접종을 할 수 있게끔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21일 또는 28일 간격으로 2번 접종을 해야 되는 점도 있고 그리고 또 접종 후에 면역이 형성되는데도 한 2주 내지 3주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11월 정도까지는 집단 면역 수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로이터 통신의 차상미 기자님 질문입니다. 오늘 배포된 자료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 또 타당성 검토 외에 제조 및 품질 관리 평가를 위해서 제조소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2월 초 공급 예상인 아스트라제네카 2천만 회분 전체 물량이 모두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공급된다고 생각하면 될지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물류나 이게 도입하는 데서 좀 더 유리하고 또 식약처에서도 국가 출하 승인할 때도 좀 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사하고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는 걸로 계속 요청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허가 요청할 때도 이 국내 생산에 대한 허가 요청과 또 한 개 이탈리아인가요? 이탈리아 쪽의 수입 허가 두 가지를 같이 요청해서 두 가지가 같이 검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국내 생산 제품을 공급받는 논의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 관련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다음은 식약처에서 관련된 임상시험과 관련된 질문 3-4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임소영 기자님이 조금 전 설명한 내용에 보충해서 2월 말 접종 시작이 될 때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 다른 백신도 함께 접종이 시작될 수는 없는 것인지 한 번 더 질문 주셨습니다. 네, 현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현재 그 코박스에서 제공받는 제품의 종류와 시기가 아직 좀 불확실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변동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그런 제조사에서도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그런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일부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식약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식약처 대변인입니다. 계속해서 치료제 백신 허가 심사 관련된 질의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임소영 기자입니다. 식약처 오늘 자료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심사 부분에 보면 65세 이상에서의 효과와 안전성은 별도로 분석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령자 대상으로 국내에서 별도 시험을 한다는 의미인지요. 어떻게 분석할 예정인지 방법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에서 별도 시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제출된 임상시험 자료가 이제 전체 접종 대상자에 대한 분석인데요. 그 자료 중에서 고령자 부분, 고령자 대상으로도 따로 효과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또 검증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히트뉴스 강승지 기자입니다. 현재 조건부 허가 승인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향후 예상될 상황이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업체가 기허가된 의약품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다면 식약처에서 승인 여부를 검토하실 텐데요. 제네릭 의약품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통일 조정 과정으로 모두 신청 품목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수 있는지 여쭙니다. 네, 그건 단순히 일반화해서 이렇다 아니다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와 수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입니다. 국내 기업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현재까지 임상시험 경과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5건이 있고요. 이 5건이 임상시험 초기 단계인 1, 2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시스 송현주 기자입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는 미국에서 승인된 릴리나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와 그 특징과 임상시험의 주평가 변수 설계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그 내용 자체는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심사 중이고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이 3가지에 대한 비교를 보도자료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